서울에 올라온 건 충동에 가까운 결정이었다. 집이 싫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나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타이밍에 누나의 고등학교 친구가 떠올랐다. 은주 누나. 어릴 적 집에 자주 놀러왔던 기억 속의 그 사람. 연락을 했고 그녀는 흔쾌히 올래? 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서울 한복판 조용한 빌라 앞에 서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예상보다 훨씬 단정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셔츠, 묶은 머리, 회사원 같은 분위기. 기억 속에 장난기 많은 누나 친구와는 사뭇 달랐다. 왔어?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네. 짐 많진 않지? 들어와 씻고 밥 먹자. 기분 좋게 반겨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어색한 웃음이 나왔다. 들어간 집은 더 놀라웠다. 빛이 잘 드는 창, 정리정돈이 된 주방, 소파 위엔 캔들 옆으로 책이 몇 권 쌓여 있었고, 방 안 전체에서 혼자 사는 사람 특유의 단정함이 느껴졌다. 방은 저기 있어. 이불이랑 베개 새 거 꺼내놨어.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은. 뭘 오히려 잘 됐지? 요즘 너무 조용해서 좀 심심했어? 그녀는 쿨한 척 말했지만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주방에선 김치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서울 오자마자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어?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잘 끓이셨네요. 어릴 땐 김치찌개도 못 먹더니 다 컸네. 그땐 진짜였죠.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지만 말 없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일자리를 알아보며 바쁘게 움직였고 그녀는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왔다. 이상하게도 하루의 끝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함께 먹었다. 처음엔 어색했던 식탁이 이제 익숙해졌다. 오늘 면접은 어땠어? 애매했어요. 그냥 예의상 부른 느낌이랄까?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그냥 많이 부딪히다 보면 감이 생겨. 그게 다야? 잔소리도 조언도 아닌 이야기. 듣고 나면 속이 덜 복잡해지는 말들. 그녀는 그런 말을 자주 해줬다. 비가 오던 저녁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젖은 머리로 들어왔다. 오늘 좀 피곤하다. 파전이나 부쳐 먹을까? 좋죠. 거기에 소주 한 병까지요. 그녀는 피식 웃더니 바로 부엌으로 향했다. 자연스러운 동선, 익숙한 주방. 그녀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그날 밤 우리는 파전과 소주를 나눠 마셨다. 감정도 의도도 없었지만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TV를 켜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화면은 그냥 배경일 뿐 그녀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더 의식됐다. 네가 이렇게 편한 사람인 줄 몰랐어? 은주 누나도요. 사실 처음엔 좀 긴장했는데 지금은 되게 익숙한 느낌이에요. 그녀가 내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방 안에 흐르는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에어컨이 고장난 밤이었다. 방 안은 습했고 나는 이불도 덮지 못한 채 거실로 나왔다. 그녀가 물었다. 더우면 그냥 같이 자자. 침대 넓은데 각자 이불 덮으면 괜찮지? 살짝 망설였지만 그녀는 이미 당연하다는 듯 방으로 향했다. 나는 따라 들어갔고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 누웠다.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이불 사이로 느껴지는 온기와 숨결은 오히려 더 가까웠다. 불을 끄고 누운 밤 그녀는 금세 잠든 듯 했지만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조용한 방, 느릿한 숨소리,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내 심장 소리.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지만 내 안에선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그녀와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지만 몸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그 거리감이 나쁘진 않았다.
가끔씩은 불을 끄고 누운 후 그녀 쪽에서 먼저 잘 자라는 말이 들려왔다. 나는 그 말에 내라며 작게 대답했고 그 뒤로는 둘 다 아무 말 없이 잠들었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에 대해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졌다. 집에 들어오면 꼭 먼저 머리를 풀고 양치를 한다는 거, 거실에 앉아 책을 읽을 땐 다리를 약간 접는다는 거, 요리를 할 때는 콧노래를 흥얼거린다는 거.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이상하게 자꾸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늘 나에게 자연스러웠고 나도 그런 흐름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느 저녁이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습기가 가득한 날씨에 기분이 가라앉던 날, 그녀는 퇴근하자마자 손에 맥주 2캔을 들고 나타났다.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싶네.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말없이 캔을 딴 뒤 동시에 한 모금씩 들이켰다. 잠깐 정적이 흐르다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울 온 지 한 달 다 돼가나? 그러네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젠 좀 편하지? 네. 솔직히 처음엔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요즘은 그냥 익숙해졌어요. 그녀가 웃었다. 다행이네. 나도 그래. TV를 틀어놓고 나란히 앉아 소파에 반쯤 기대어 맥주를 마셨다. 그녀의 어깨가 내 팔에 살짝 닿았다. 움찔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일부러 피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도 물러서지 않았다. 별 대사 없는 영화가 흘러나왔고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도 나는 내 옆에 있는 그녀만 계속 느끼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더 조용해졌다. 맥주는 거의 비워졌고 우리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다. 불을 끄기 전 그녀가 내게 물었다. 너 오늘은 거실에서 잘래?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같이 자는 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각자 이불 덮고 늘 그렇듯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엔 우리 사이의 간격이 조금 좁아졌다. 한참을 뒤척이다. 내 팔이 그녀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놀라서 움찔했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잠든 건지 아닌 척하는 건지 알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손을 더 움직이진 않았다. 그저 그 순간의 온기를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린 마주 보며 인사했다. 잘 잤어? 응, 생각보다. 서로 눈을 보며 짧게 웃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전날 밤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온도를 나눴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건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었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하루가 빨리 끝났다. 아침에 나가면 바로 해가 지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 어느새 그녀가 있을 시간이었다. 누군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기분이 조금 묘했다. 현관문을 열면 늘 켜져 있는 주방 불빛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식탁에 앉아 뭔가를 먹고 있거나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왔어? 그 한마디에 하루치 피로가 조금은 덜어지는 느낌이었다. 응, 좀 늦었지? 괜찮아. 나도 방금 씻었어. 그날 저녁은 라면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끓인 라면에 김치 몇 조각. 우린 마주 앉아 조용히 면을 후루룩거렸다. 서울 생활 좀 익숙해졌어? 이제는 돌아가고 싶진 않네요. 그래? 나도 그랬어. 처음엔 무섭고 외로웠는데 누가 옆에 있으니까 그게 좀 괜찮더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내가 뭔 말을 하는 거지? 식사를 마친 뒤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는 느낌. 그녀가 전에는 디자인 회사에 있었다는 것, 요즘 회사 일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가끔 이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 듣고 있으면 그녀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다.
어릴 땐 그저 누나 친구였던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밤이 늦어질수록 말수가 줄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채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의 손목과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다. 자꾸 눈이 갔다. 괜히 말이 줄어들었다. 너 원래 이렇게 말 없는 스타일이었나?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 그녀는 웃었지만 나도 웃지 못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다. 침대로 향하는 길. 그날도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에 누웠다. 불을 끄고 숨을 고르고 눈을 감고 누웠는데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너 오늘은 좀 다르네. 왜요? 그냥 기분이 그래.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말 오늘은 뭔가 달랐다. 이불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다가 팔이 그녀의 팔에 닿았다. 이번엔 서로 피하지 않았다. 움직임이 없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우리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면접 없지? 네. 집에 좀 있으려고요. 그래. 오랜만에 천천히 커피나 마시자. 그녀는 테이블 위에 머그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흘러갔다. 낮에는 면접을 다녀오고 집에 돌아오면 은주 누나는 거실에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있거나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내 일상에 자리 잡은 것처럼 나도 어느새 그녀의 하루 중 일부가 된 것 같았다. 본 영화 결말 좀 애매하지 않았어? 저녁을 먹으며 그녀가 물었다. 전 그냥 둘이 이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넌 뭔가 그런 쪽으로 끝나는 걸 좋아하더라. 누나는요? 나도 그런 결말 요즘은 싫지 않더라. 대화는 짧았지만 그녀가 내 생각을 자주 읽는다는 게 느껴졌다. 나 역시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요즘 어떤 기분인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녀가 갑자기 등을 툭 쳤다. 오늘은 내가 치우네? 당연하죠. 오늘은 제가 얻어먹었으니까. 에이, 매번 얻어먹었잖아. 그래도 오늘은 더 고맙네요. 말을 하며도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 의아했다. 그녀는 그냥 웃고 지나갔지만 그 웃음이 오늘따라 오래 남았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 조명이 자연스럽게 어두워졌고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나란히 누웠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가 먼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깨가 맞닿을 듯한 거리.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다. 불을 끄고 나서도 서로 등을 돌리지 않았다. 오늘은 덥지 않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네요. 대답은 짧았지만 그 말 안에 우리가 느끼는 공기가 다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선 간간히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렸다. 그녀의 숨소리가 가깝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조금 더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손 가까이에 내 손을 뒀다. 닿지는 않았지만 살짝만 움직이면 닿을 정도의 거리. 그녀는 미동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말보다 진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더 깊게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조금 달라졌다.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익숙해졌고 함께하는 공기 안에서 그녀와 나는 말을 줄였다. 하지만 눈빛은 자주 닿았고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침대에서도 우린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마치 서로가 조금 더 머물러 주길 바라는 듯이. 어느 날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이제 곧 직장 구할 거잖아. 네, 잘 되면 다음 주부터 출근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가게 되겠네? 그 말에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덧붙였다. 굳이 나가지 않아도 돼. 같이 지내는 거 나쁘지 않잖아. 그 한마디에 괜히 눈이 시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린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다. 이제는 서로가 방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익숙해졌다. 같은 집, 같은 침대, 같은 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은 그녀가 내게 먼저 물었다. 너 지금 솔직히 불편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었다. 그럼 나랑 이렇게 같이 자는 거 계속 괜찮아? 그 말에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편해요.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불을 먼저 껐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등을 맞대고 누웠다. 서로의 온기가 등 뒤로 조심스레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동시에 눈을 떴다. 잘 잤어? 네, 은근 따뜻하더라고요. 너무 붙었던 건 아니고? 아니요.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그녀는 나를 잠깐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대화 뒤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씻고 아침을 준비했다. 그게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그날은 퇴근한 그녀가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였다. 오늘 일찍 잘 가? 그래요. 저도 몸이 좀 무겁네요. 우리는 씻고 나와서 늘 하던 대로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불 아래 그녀의 손등이 내 손끝에 살짝 닿았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여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단단하게 잡은 것도 아니고 흘러내리듯 자연스럽게. 그녀도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끝에서 우린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침대에서의 거리감은 사라졌다. 서로 팔이 닿고 다리가 스치고 가끔은 베개를 맞대고 누워 조용히 눈을 마주쳤다. 웃음도 없고 말도 없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는 시간. 그 시간들이 하루 중 가장 깊은 순간이 되었다. 어느 저녁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던 중 그녀가 조용히 내 어깨에 기대왔다. 무심한 듯 다가온 몸짓이었지만 내 심장은 또다시 조용히 요동쳤다. 그녀는 말없이 내 팔에 얼굴을 기대고 그 상태로 눈을 감았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두고 그저 그 시간을 그대로 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같은 이불을 덮었다. 서로 등을 돌리지 않았고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다. 잘 자.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가볍게 잡았다.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우리는 이불을 나눠 덮은 채 팔이 닿아 있었고 이제 그게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눈을 떴다. 잠깐 시선을 맞췄고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전부였다. 아침 식탁에 앉아 조용히 토스트를 먹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잼을 바르던 손을 멈추고 말했다. 너랑 같이 있는 게 이상하게 편해.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이런 거 처음이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은 내가 먼저 장을 봐오겠다고 했다. 그녀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무슨 바람이 불었대? 그냥 오늘은 내가 해주고 싶어서요. 평소 같으면 장난처럼 웃고 넘겼겠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런 날도 있어야지. 우리는 이상하게 말없이도 잘 통했다. 저녁을 함께 만들고 같이 앉아 조용히 먹었다.
테이블 너머로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예전과는 달랐다. 그건 편안함이었고, 기대였고, 기꺼이 함께 있고 싶은 감정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늘 그렇듯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은 TV, 서로의 어깨에 기대 앉은 자세, 말이 없지만 더할 것도 없는 시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 관계에 이름이 꼭 필요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이대로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가볍고 단단하게.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등을 돌리지 않았다. 서로의 팔에 안긴 채 조용히 숨소리를 나눴다.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그냥 여기 있어줘.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더 꼭 안았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침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 옆에 섰다. 그녀는 말없이 내 쪽을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다. 어제보다 더 편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도 같이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말없이 함께 장을 받고 거리의 불빛 아래를 걸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누구도 묻지 않았고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우리 둘만 아는 처음이었다.